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9월도 이제 막바지인데요. 오늘 9월 추석 지나고 나서 그쵸? 지난주에는 거래가 좀 상당히 소강했었는데 월요일 또 출발이 그렇게 거래가 뭐 부진하게 좀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9월 27일 월요일 또 한 주에 출발하는 시장이었는데요. 불안하죠. 최근에 불안하실 겁니다. 주식을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더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고요. 또 개인 투자자 중에 꽤 수익을 보셨던 분들도 3억에 대한 대주주 이슈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10억 이상, 그쵸? 한 종목 보유 종목이 10억 이상. 올해같이 또 전기차, 2차전지 소재를 만약에 많이 들고 계셨던 분들 연초부터 꽤 큰 수익으로 대주주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수급의 이슈가 종목별로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시기고요. 시장이 어닝 모멘텀이 3분기 어닝이 이제 마무리되는 9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자 이런 그쵸? 그런 느낌. 그리고 전기차 말고는 딱히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주도주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9월 들어서 하나 달라진 게 있죠. 외국인, 여기 뭐 예쁘신 외국인 그죠? 여성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시장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만 치면은 9월 들어서 순매수 기준으로 한 1.8조 원 정도 지금 산 것 같아요. 그쵸? 1.8조 원 같이 산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을 점검해보고 시장을 어떻게 방향을, 최근에 2차전지 이외에 주도주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 것들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투자에 요새 고민 많으신 주린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마감 시장 지표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끝난 뉴욕 증시를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헝다 불안, 뭐 디폴트냐, 그죠? 그리고 정치적 이슈도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는 가지 않을 거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일단 증권사나 외국계 IB에서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알 수 없어요. 이 부분이 부동산이 얼마나 익스포저가 있는지도 시장에 나온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게 결국 저는 환율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난주 좀 1180원대 후반대까지 갔었던 원달러 환율이 1176원인가요? 오늘 뭐 보합권에 끝나긴 했는데, 그리고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거, 이 부분만 봤었을 때는 그렇게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채권의 어떤 크레딧 스왑, 이런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불안적인 요소로 갖고 있는 어떤 매크로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우가 0.1% 올랐고요. 나스닥은 조금 소폭 떨어졌고 S&P는 소폭 올랐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을 보면 9월 달에 조정을 받은 것 같지만 거의 3대 지수가 9월 달에 월간으로 아직까지 마이너스이긴 한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정도의 월간 조정률이기 때문에 그냥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이 상당히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거래대금 12조에 상승 규모 500개가 안 됐고요. 하락 규모 370개, 코스닥은 상승 694개, 649개 하락 규모 비슷했는데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역시 오늘도 2차전지 소재업종, 그쵸? 이쪽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지금 뭐 LNF나 에코프로 BM 이런 쪽이 좀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강했고, 그쵸? 시장 대비 강했고, 대형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수급 쏠림 현상, 그쵸? 이쪽으로 몰리다 보고 시총 상위주 이런 쪽이 상대적 강시가 거래대금 부진은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지수는 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포인트는 외국인입니다. 오늘로서 8거래일째 매수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석 전부터 해가지고 오늘도 보시다시피 전기전자 업종을 필두로 외국인이 거래소를 3,400억 사줬고요. 코스닥은 280억,
개인이 코스닥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형주에 대한 수익률이 부진하다 보니까 대형주에서 좀 손절매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인베스트먼트 키워드를 3가지 꽂아봤습니다. 원달러 환율 좀 전에 말씀드린 헝다 이슈 때문에 꽂아봤잖아요. 외국인의 8거래째 연속 시장을 매수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비투 폭탄 곧 터진다. 이게 신용장구인데요. 결국 신용장구가 지금 25조 원 정도 될 거예요. 25조 원 정도. 1년 반 새 4배가 폭증했다. 이게 뭐 7조에서 8조 원대 신용융자 자금이 25조 원이니까 4배 이상 올랐죠.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 그죠? 이전에 이 정도였는데, 근데 이전에 거래대금이 평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0조 안팎이었어요. 10조 안팎. 그쵸? 많이 터지는 날이 15조 정도였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지금 많이 줄었지만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뭐 월 평균 거래대금이 정말로 대단했었거든요. 뭐 20조에서 30조 이상은 됐었고, 문제는 예탁금이 지금 거의 70조 원에서 60조 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예탁금도 보면은 4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그쵸? 예탁금도 폭증했기 때문에 신용장구도 들었다. 즉, 이 전체의 파이가 커진 거잖아요. 여기에 신용이 있다면은 이 파이가 커졌으니까 신용도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냥 이거를 그대로 겁을 주기 위해서 쓴 기사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궤도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또 다음 달에도 또 인상할 거라는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걱정되긴 합니다. 결국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냥 단순히 비트 폭탄이 곧 터진다, 정말 기사에 제목을 쓰신 기자분께서 터지길 바라는 건지, 뭐 풋옵션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팩트는 맞지만, 그쵸? 신용자 1년 만에 4배 폭증했지만 곧 터진다, 터질지 안 터질지 어떻게 알죠? 이 파이가 커진 거에 대해서, 예탁금이 늘어난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신용장구가 들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팩트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이 얘기를 오늘 가져온 건, 역시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더라도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데는 본인이 항상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에서 투자를 하실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는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SKC 뭐 동박업체죠. 동박업체인데 뭐 2차전지 음극재, 양극재, 이 음극재 양극재까지 진출한다고? SKIT가 또 분리막이잖아요. SK그룹이 거의 전기차 밸류체인을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동박, 뭐 소재까지, 그죠? 원료부터 해가지고 다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인데, SKC는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 3달, 4달 됐나요? 이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종목 분석에 올린 적이 있었고요. 뭐 픽픽픽 종목에서 그때 한 13만원, 14만원 정도 했다가 좀 내려왔다가 11만원, 그때 내려왔다가 지금 19만원 가까이 이제 신고가를 냈는데, 아주 의미있게 지금의 2차전지 시장이 얼마나 핫한지를 역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의 수급 쏠림이 근데 너무 2차전지 소재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사실 걱정도 있습니다. 2차전지가 워낙 좋아요. 지금 추석 이후에도 좋았고 추석 전에도 좋았고, 지금 8월과 9월 지수는 하락하는 동안 강했던 거, 그쵸? 이 ETF에 그냥 2차전지 ETF 상승률만 보면 2자릿수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시장은 하락했는데 정말 아웃퍼폼한 거죠. 오늘도 포스코케미칼이, 그쵸? 또 음극재 관련 소식이 얘도 5% 이상 급등했고요. 뭐 저의 최애 종목인 LNF도 뭐 장중에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돌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뭐 동아기업 같이 원래 강마루하던 기업이, 그죠? 2차전지 소재까지 붙으면서 최근에 계속 강한 모습. 뭐 원익BN이 전기차 충전소, 뭐 오늘 풍력도 강했네요. CS윈도. 대체적으로 보면 2차전지랑 친환경주가 강했습니다. 근데 이쪽 말고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포트폴리오가 없으신 투자자분께서는 또 힘든 장이었던 거죠. 월등히 아웃퍼폼 했고, 친환경 관련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이게 고퍼주죠. 흔히 말하는 고퍼주입니다. 성장은 담보되어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그냥 흔히 뭐 회계사가 바라보는,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밸류에이션, 이걸로 봤을 때는 야, 이 종목을 여기서 사는 게 맞아? 이게 여기서 올라가는 게 맞아?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다른 종목은 떨어지는데
얘만 계속 오르다 보니까 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적혀 있어요. 엔서는 시장보다 월등히 아웃퍼폼 할 수밖에 없는 게, 친환경은 계속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전 세계가 지금 바라고 있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결국엔 뭐예요? 그쵸? 탄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겠죠? 이거 배출 제로, 이거 만들려고 하는 게 전기차잖아요. 결국 내연기관, 휘발유든 디젤이든, 그죠? 이쪽에서 일로 가면은 이거 확실히 줄일 수 있고, 이거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게 전기차가 대표적인 거죠. 친환경에 뭐 여기 수소도 있고, 그죠? 뭐 바람,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있는데, 고퍼주지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시장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는 핫한 분명히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이 단기의 어떤 정치 테마주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테마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계속 쏠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보유자의 영역. 신규 매수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을 30만원 초반에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벌써 47만원입니다. 50%예요. 50%. 이거 얘기한 지 2주도 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는 거랑 그때도 살 때 차트만 보면 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영상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급등주들, 뭐 급등주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성장주를 오른 상태에서 사기는 매우 힘듭니다. 자, 2차전지 수급 쏠린 뒤에 어떤 장세가 연결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일단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 이거 시장이 못 올라가지 못한 지수입니다. 지수. 유동성 팽창의 종식이 지금 뭐 테이퍼링부터 해서 전 세계에 긴축을 뭐 거의 트라이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경기 정상화죠. 결국엔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 벌써 한국은 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내년 늦으면 하반기부터 할 거고, 주가 지속 상승 위한 어닝 모멘텀이 그동안 있었는데 3분기를 정점으로 꺾일 거다, 이 얘기가 많고, 실제로 대형주들은 어닝 모멘텀이 꺾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최근 주식을 사고 있는데 뭘 사느냐면요, 아까 1조 8천억이라고 초반에 얘기 드렸는데 이 중에 삼성전자만 1조 5천억 이상을 샀어요. 그게 왜죠? 코스피 시총 1위 종목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은 시장을 사지 종목을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즉 액티브하게 시장을 사지 않고요, 패시브 이쪽으로 많이 사요. 코스닥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액티브인데 거래소에 들어오는 건 거의 다 패시브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순매수가 공격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3,000포인트 방어의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 이상 팔지 않겠다는 의미. 그동안 많이 팔았잖아요. 팔 만큼 팔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수는 방어되는데요, 아직은 금액이 좀 약해요. 그죠? 거래대금도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종목 투자에서 의미가 없는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전기차 얘기 드렸었는데, 자율주행 강력한 모멘텀 갖고 있습니다. 그죠? 강력한 모멘텀 갖고 있고요.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결국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캐펙스 투자가, 그죠? 설비 투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공시나 이런 게 안 나왔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카더라 이런 소식이 있었지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나오면 지금 어려운 소재 부품, 장비, 결국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이 회사들은 이 캐펙스 투자에 따른 결국에는 매출과 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증가되면은 결국에는 캐펙스 투자했고 삼성전자의 고객사죠. 고객사가 뭐겠어요? 애플부터 해가지고 뭐 퀄컴, 그죠? 뭐 고객사 엄청 많겠죠. 그래서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지금은 뭐 애플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죠? 테슬라도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런 고객사들이 삼성전자 캐펙스 투자하면서 이쪽에 납품을 주면은 결국 이거 뭐 P와 Q 같이 올라갈 거고, 결국 주가 스탁 프라이스도 결국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쪽으로 수급이 너무나 강력하게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고점에서 거의 마이너스 20, 30%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등다운 반등이 안 나오는 거는 수급 때문입니다. 단순히 진짜 수급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두 가지 방향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오래 겪으신 분은 제가 이제부터 하는 마지막 코멘트에 상당히 동감하실 텐데요. 시장이 지금처럼 지수가 갇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스에 갇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박스에 갇힌 장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위해서는 현상이 먼저 발생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도주의 변화예요. 주도주의 변화. 지금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대형주, 대표적인 삼성전자, 대형주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이 내리기 위해서는 전기차, 이게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 대안. 그러면은 시장은 하락할 겁니다. 주도주가 상승하고 순환매가 진행된 뒤에 다시 주도주가 올라요. 근데 다시 주도주 전기차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영상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전기차 MS 보고 가는 겁니다. 전체 시장에 아직도 10%도 안 됐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친환경, 이것도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 전기차가 지금 피크인가요? 하이라이트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조정받고 쉬었다가 전기차가 못 가는데, 쉬는 동안 반도체가 못 가고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시장은 그런 하락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식 투자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이런 장이 올 거냐, 아니면 시장이 쉬는 동안 대형주가 다시 갈 거냐,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좋다고 하잖아요. 영업이익 뭐 17조 16조 얘기 나오고 있고, 4분기는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 최근에 현물가가 그 스팟 가격이 그 고정가보다 낮아지면서 뭐 우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공급망 우려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고요. 결국 위드 코로나로 갈 거기 때문에, 그죠?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갈 거기 때문에 이거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3, 4분기, 4, 4분기죠. 정확히 4, 4분기 해소되면서 결국 시장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으로 그동안의 고통을 상당히 씻어내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좀 나름대로 저의 좀 그런 시장을 보는 어떤 그런 해석을 여러분께 공유한 거고,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의견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앞으로도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